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제이슨과 피터와 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하루 만에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 여자애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커다란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일은 학교와 관련된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었다. 제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움직였다. 나도. 피트 역시 앞쪽에 있는 여자애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말했다. 가봐. 내가 말했다. 야, 너도 가자. 피트가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여자애들 때문에 목소리를 낮춘 게 분명했다. 야, 아냐, 난 그냥. 나도 녀석의 목소리에 맞춰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했다. 피트는 다시 여자애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생각에도 제이슨을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사실 여기에 남게 되면 크리스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을까? 무심결에 한 손을 들고 오른쪽 뺨 아래쪽 퉁퉁 부풀어 오른 여드름을 만지작거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여드름이 만져졌는데 지금은 더 커져서 만지면 아프기까지 했다. 피트가 뒤돌아보기 직전에 손을 내렸다. 어서 가봐. 난 깡통이나 맞춰야겠어.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왜 이래? 윈스, 무슨 뜻인지 알잖아. 난 오줌이 급해. 화장실로 가서 여드름 크림 한 방울을 짜발랐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쪽 뺨 위에도 얇게 펴발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얼굴엔 여드름이 대칭으로 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진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오른쪽에 하나가 난 경우 왼쪽에도 거의 같은 지점에 하나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상 체질이다. 의사들이 내 피부를 열어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 살얼음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소리가 자그맣게 들렸다. 성에 낀 화장실 유리창을 긁어대는 소리였다. 끄트머리를 조금 말아둔 여드름 크림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여드름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아껴야 했다. 오른쪽 뺨에 난 여드름은 곧 흉측한 괴물이 될 테고 여드름들도 살갗을 뚫고 올라올 것이다. 내 피부는 날 성가시게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피트는 여전히 교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리로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별 뾰족한 수도 없었다. 나는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피트가 내게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다. 제이슨의 아빠 말이야. 응. 피트가 몸을 수그리며 입을 열었다. 녀석은 이번에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전과는 이유가 달랐다. 크리스타의 엄마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껏 우리가 서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게다가 실제로 어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아볼 방법도 없었으니까. 나쁜 일이 그 누구의 부모님한테도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나는 내 부모님 걱정이 먼저였다. 하지만 제이슨에게나 크리스타에게 이런 속내를 드러낼 순 없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길 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행스러웠다. 이런 와중에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이었다. 하지만 피트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제이슨은 없었고 크리스타는 듣지 못했다. 10분가량 우리는 집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집이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했는지 말했고 둘 다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인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에서는 먹을거리를 어떻게 챙기고 있을지, 벽난로는 어떨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평소에도 냉장고를 꽉 채워두지만 우리 집은 엄마의 전용 냉장고가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았다. 먹을 것을 구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하잖아.
시내 쪽 상황은 나을 거야. 피트가 말했다. 피트 말이 맞는 건 인정하지만 여전히 눈은 내리고 전력은 공급되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어두운 곳에 앉아 말도 잊은 채 옥수수 튀긴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그쯤에서 생각을 멈춰버렸다. 복도 구석에서 비상등이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비상등을 살펴보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리스타도 일어났다. 우리는 각 무리의 대표 같았다. 우리는 동시에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서 복도를 둘러보았다. 문을 밀어 열 때 내 재킷과 크리스타의 재킷이 닿았다. 나일론 옷감이 나일론 옷감에 닿았고 내 손은 크리스타의 허벅지를 스쳤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닌지 헷갈렸다.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어쨌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크리스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복도 반대편 아래쪽에서 엘리아가 다람쥐처럼 고개를 빼꼼 내밀고 슬쩍 살펴보더니 금세 들어가 버렸다. 엘리아도 우리처럼 판단한 듯 했다. 하기는 맨눈으로도 비상등은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는 고물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이 불빛은 더욱 침침해졌다. 어젯밤처럼 노란 불빛도 아니었고 은은한 오렌지색도 아니었다. 전력도 없는 이 와중에 오래 묵은 배터리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줄리가 라디오를 들먹이며 내려가 보자고 했다. 줄리의 생각은 그럴싸했다. 학교 어딘가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구식 라디오가 있을 거라고 했다. 나도 교무실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도 같이 갈게. 피트가 말했다. 줄리가 웃었다. 아주 살짝 웃었지만 나는 확실히 봤다. 피트는 행운아였다. 난 구내식당에 가볼게. 먹을 걸 좀 더 가져와야겠어. 내가 말했다. 어두워지면 더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부연 설명을 했다. 좋아, 그럼 나 음식 배달부가 식재료를 이리 옮기는 걸 도와줄게. 크리스타가 말했다. 크리스타도 둘 사이를 눈치챈 듯 했다. 덕분에 크리스타가 나와 함께 가게 되었고 나도 피트를 질투하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한테서 자물쇠 장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트가 줄리에게 말하자 둘의 얼굴에는 거의 동시에 이런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피트와 줄리는 레스가 있는 교실로 향했다. 내가 눈치 없는 건 아니지? 클리스타는 내게 속삭이듯 물었다. 아니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피트와 줄리는 이미 짝이 된 듯 했다. 그럼 됐어. 너도 저 세 남자애들하고는 별로 편하지 않았을 거야.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할 즈음에 크리스타가 말했다. 웃음이 났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럴 수밖에. 옆에 매력이 넘치는 여자애가 있는데 비록 음식을 찾아 나섰지만 난생 처음 크리스타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레슨 녀석이 근처에 있으면 은근히 겁이 났다.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녀석은 제멋대로 굴었다. 우리끼리 남게 된 단 하루 만에 녀석은 학교 안에 문을 부수고 열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짓이라지만 녀석은 즐기는 듯했다. 그런데 윈스라고 할까? 크리스타가 물었다. 스코티가 좋아. 내가 답했다. 알았어, 좋은 선택이야. 크리스타가 맞장구 쳤다. 우리는 1층 계단 끄트머리까지 금세 내려와 구내식당 쪽으로 움직였다. 아래층은 더 춥고 깜깜했다. 밤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았다. 2층 복도의 비상등은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나마 불빛이 남아있어 아래층으로 향하는 복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일부러 크리스타의 오른쪽에서 걸어가려고 했었다. 막상 그러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흐릿한 빛이 여드름을 가려주었으니까. 이제 쌓인 눈은 창문 꼭대기까지 닿아 있었다. 눈에 완전히 파묻힌 듯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머저리가 허리 높이의 창문을 지하실에다 설치해 놓은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다. 비상등을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우리가 지나가는 부근이
조금 환해지는 듯 싶다가도 다시 흐릿해졌다. 이제 비상등 불빛은 오줌색 같은 황금색이었다. 이 불빛은 알지? 크리스타가 물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내가 답했다. 아래층 비상등은 좀 더 흐릿해 보였다. 아마 저쪽도 조만간 다 켜지겠지? 크리스타가 물었다. 그렇겠지. 아마 다른 회선이 아닐까? 그게 아니면 여기 아래쪽 비상등들이 좀 더 오래되었거나 배터리들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르고 이 아래쪽이 더 어두워 보이는 걸지도 몰라. 제이슨한테 물어보자. 제이슨이 나타나면 크리스타가 말했다. 지금껏 내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있었다. 뜨끔했다. 그때는 비상등이 다 나갈 거야. 내 말에 크리스타가 바짝 내 옆으로 다가왔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고작 반걸음 정도였지만 모퉁이를 돌 때는 몸이 살짝 닿았다. 아래층에서 크리스타와 둘이 있는 기분은 묘했다. 좋으면서도 어색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등굣길 버스에서 크리스타의 목덜미를 바라볼 수 있는 뒷자리를 차지해 앉았다. 크리스타를 훔쳐보는 남자애들이 적지 않았다. 이제 남자애들은 별로 없다. 남자애들도 몇 명 없지만 여자애들은 더 없다. 부족한 것으로 치자면 난방도 거의 되지 않고 불빛도 거의 없었다. 크리스타는 괴상한 엘리야. 녀석과 함께 텅 빈 교실에 앉아 이틀 내내 내린 눈이나 보고 있으니 차라리 나와 함께 구내 식당으로 내려가 땅콩버터와 잼을 챙기는 걸 선택했다. 언젠가 제이슨과 여자애들에 대한 잡담을 길게 나눈 적이 있었다. 녀석은 우리 나이의 여자들은 우리와는 생각의 구조부터 다르다고 했다. 선택사항이 제한적일 때 여자들은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둘은 그 점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어쨌거나 제이슨이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었다. 나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고 제이슨은 경주용 자동차와 데이트를 즐겼으니까. 물론 이 상황이 데이트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크리스타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불행 중 행운인지 나는 크리스타와 함께 흐릿한 복도를 걷고 있었다. 크리스타가 추워하는 걸 알게 되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크리스타 어깨에 내 팔을 둘러주고 싶었다. 다만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를 엿보며 이따금 발걸음을 멈칫거렸다. 우리가 구내 식당으로 들어갈 때 이중문은 열려 있었지만 난방 통풍구는 완전히 작동이 멈춰 있었다. 이번에는 작업대를 뛰어넘지 않고 더듬거리며 걸쇠를 찾아 크리스탈을 위해 작업대를 들어 올렸다. 먼저 들어가, 내가 말했다. 구내 식당은 정오에 왔을 때처럼 환하지 않았다. 쌓인 눈은 창문을 거의 다 가려버렸고 태양의 고도도 낮아져 있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작업대 아래쪽 부검실 문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음식은 통에 담겨 있었다. 붙어있는 깡통 따개 대신 들고 갈 만한 다른 따개를 찾는데 15분 정도를 허비했다. 결국 하나 찾아낸 것은 몽땅 연필처럼 아주 작은 따개였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매우 작거나. 우리는 통조림들을 불빛에 비춰보기로 했다. 무겁기도 했지만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깡통을 콕딱지만한 깡통 따개로 따르면 평생이 걸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시럽이 든 통조림일지도 몰랐다. 말뼈닥이나 독성물질로 채워진 통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다. 번갈아 크리스타의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비추며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을 활용했다.
한 사람이 계속 뒤지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물건 찾기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뒤져보았다. 불에 구워야 하는 것들은 집지 않았다. 그냥 먹어도 별탈 없을 것처럼 보이는 냉동식품만 집어들었다. 우리는 들고 갈 음식을 챙겼다. 크리스타는 예쁘게 생긴 외모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게 확실했다. 여러모로 나보다 훨씬 똑똑했다. 크리스타는 빈 배낭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별 수 없이 가슴팍에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챙겨야 했다. 크리스타는 전부 사이즈 통조림 2통을 챙기고 있었다.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어 고른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복숭아 통조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초콜릿 푸딩이었다. 평상시에도 여자아이들이 장을 볼 때 빠뜨리지 않고 사는 것들이었다. 어라, 엄청 큰 통조림을 챙겼네. 그러자 크리스타가 그러는 너는 하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기는 내 팔에 육가공 식품이 잔뜩 들려 있었다. 우리는 웃다가 멈췄다가 또다시 웃기를 시작했다. 잠시 뒤 냉장 보관조차 되고 있지 않은 육가공 식품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게 술술 풀릴 것만 같았다. 뭐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용기도 났다. 마음속에서 시도해보라고, 시도해봐야 한다니까 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유혹의 소리도 들렸다. 크리스타, 왜? 우리는 고작 몇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냥 땅콩버터? 아니면 크런치 땅콩버터? 내가 물었다. 결국 나는 마음의 소리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스코티. 이번 같은 눈폭풍에 대해 들은 적 있어? 크리스타가 질문했다. 아니, 전혀. 하지만 버팔로나 알래스카에서는 1년에 눈 20m쯤 내리는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한 해 총 강설량이지만.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런 눈폭풍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건 단 하루 만에 3m가 내린 거잖아. 시간당 눈이 얼마나 내린 건지 계산해보려 했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물건들에 신경을 쓰면서 계산하려니 좀 전에 들었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넌 거기 가본 적 있어? 버팔로나 그 비슷한 곳? 그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건 호수 때문이라는데. 나는 초등학생처럼 질문하고 있었다. 난 거기 살았어. 응, 그러니까 그 근처에. 내가 되물었다. 어여맙소사. 겨우 이렇게 대꾸하는 고등학생이라니. 물론이지. 워터타운이란 곳에 있었어. 꽤 북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응, 오데오가 바로 그 근처에 있어. 스노우타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려. 거기는 꼭 캐나다 같아. 무스들은 본 적 있어? 내 말에 크리스타가 웃었다. 내 꺼벙한 농담에 웃어줄 것 같지 않아 포기했는데 어리둥절했다. 무스의 복수형이 특별한 건 알고 있지? 한 마리일 때는 무스, 두 마리일 때는 미스라고 하잖아. 크리스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을 던졌다. 슬쩍 코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했던 말을 농담으로 맞받아 쳐주다니 기분이 좋았다. 여들은 걱정 따위는 날아가 버린 듯 했다. 초조함은 사라지고 한결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무거운 음식을 나르느라 어깨가 뻐근해지는 통증은 신경이 쓰였다. 모퉁이를 돌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우리가 학교 건물에 갇혀있고 면무리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헛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스도 그런 경우였다.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렸다. 복도에서는 일그러져 울려 펴졌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바로 레스였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레스와도 좀 편해진 줄 알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역시 아니었다. 녀석은 줄리아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고 피트는 그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 셋은 양호실 바깥에 모여 있었다. 나도 2주 전쯤에 양호실에 들린 적이 있었다. 라디오가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았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피트는 손에 들린 라디오가 확실하게 보였다. 이제 기억이 났다. 행정실 선생님은 언제나 오후가 되면 라디오를 틀어놓았다.